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경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고, 또 무라고 하는 것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오늘 공부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얘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해서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법도 다르고, 또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용신치용하는 법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토인 무토는 음토인 기토에 비해서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고 넓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구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산은 아닌데 높은 그 개마고원 같은 그런 큰 분지 같은 것도 이렇게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평야라든가 좀 큰 개념, 광야,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우리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아주 방대한, 쉽게 말하면 만주 벌판이라든가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 같은 아주 그냥 방대하고 광활한 개념의 토를 무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고 아담한 그런 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산산맥으로 해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과밭, 사과 과수원 같은 과수원도 해당이 되고,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화분 갖고 계시죠? 여러 가지 난초도 화분에다 키우고 여러 가지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화분이 아니라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분토라고 하고요. 텃밭 같은 개념도 바로 기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밭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저기 넓다라고 하는 개념, 여기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 우리나라 한반도 10배, 수십 배 되는 그 정도 돼야 좀 넓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논밭 몇 평, 몇 마지기 이렇게 해봤자 우리나라 전반적이 다 논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시베리아 벌판, 남극 대륙하고 비교해보면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로서 좀 큰 개념, 그러니까 무토를 연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주 그냥 광활한 그러한 큰 광야 같은 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시베리아가 아니라 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텃밭 아니면 화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토도 토가 될 것이고요. 기토도 토가 되는 것이니,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말라서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서도 안 돼. 너무 말고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고 수만 있으면 동토, 땅이 얼어버리죠. 동토도 여러분들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죠. 농사짓기 힘든 땅이고, 사막에다가도 농사짓기가 힘들다. 사막에다 농사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토 얼어붙은 땅에다가 농사지으려면 뭡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죠. 그 물과 따뜻한 온기가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는 땅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요쪽 라인 있잖아요. 그런 땅에 추나 추동 이렇게 조금 선명한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수화 기제가 잘 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시사철 열대우림처럼 계속 그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물론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좋은 곳은 사시사철이 좀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은 차가운 겨울이 있고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서늘한 가을이 있고 명리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때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봄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고요. 가을도 오는 듯 가는 듯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과 겨울만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겨울도 요즘은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난방이라든가 옷들이 좀 좋아져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추웠거든요. 겨울에 막 영하 10, 서울에서 그러는데 영하 10도, 영하 15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심한 저 철원 같은데 영하 20도, 25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토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기와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 수화, 기재가 잘 이루어져 있는 토가 좋은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도 기토도 일단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화로서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땅이 윤택해야 한다, 비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는 대체적으로 개수, 임수, 물론 개수가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지만은 온기는 병화고요. 물은 개수다. 병화 없을 땐 정화 쓸 수 있고 개수 없을 땐 임수 쓸 수 있지만 배합의 그 정도의 차이가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무토 기토가 수화를 쓸 때는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무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토 또한 같이 이렇게 병화 개수를 쓰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죠. 왕토이기 때문에 후중하죠. 후중한 토는 막히고 울체된다라고 봐요. 땅이 쌓이면 뭐 땅이 다져지겠죠. 운동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장에 애들이 너무 밟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도 너무 다져진 땅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나기가 힘들죠. 그런 땅에 울체돼서 막힌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풀이라도 심고 잔디라도 심으려면 경운기 가져와서 땅을 갈아엎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좀 푸석푸석하게 한 연후에 물을 준 연후에 그 다음에 묘종을 갖다 심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다시 생명력 있는 토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노탈이 친다 그러죠. 다져진 땅을 삽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컴바인 가지고 한번 싹 갈아엎는 것, 그것이 바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간목이라고 하는 좋은 종자를 심어서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으로 소토 소력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나무 심으면 어떻게 돼요? 물도 줘야 되죠. 그것이 개수인 것이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병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는 작은 음토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인 목을 치용하지 않고 오로지 병화 개수로만 잘 배합하게 되면은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와 쓰임이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무토보다는 기토가 사주 배합하기는 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은근히 이 음간들이 있죠.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정화, 그 다음에 기토지금,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개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음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남자가 있고요. 양간, 여자라고 하는 음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그냥 물론 까칠스러운 남자도 있겠지만 대체 남자는 그냥 술 한잔 먹고 농구 한 게임 하고 축구 한 게임 하면 그냥 이렇게 좀 풀어지고 뭐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데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겉으로 이렇게 음적인 사람이라 음간이라 그런 거죠. 물론 자기 어떤 생각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 성격 같은 그런 좀 외향적인 성향의 여자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좀 털털하고 수더분하고 하다 보니 양간들,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등등은 너무 단순합니다. 왕하면 칠살 쓰고요. 약하면 인성 쓰면 되는데 을목정화 기토신금 임수 이 인간들은 배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만 해두시고 이제 을목 공부할 때 정화 공부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더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무토 일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입니다. 저번에 술월에 무토 한번 했고, 요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요번이 지나가게 되면 술월에 무토, 즉 이민년, 지금 경술월에 무토는 3번 정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토는 6가지가 나오죠.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이렇게 나오는데 3가지를 공부하게 되니 나머지 3가지는 이민년, 경술월에는 인연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다음 또 내년에 또 이민년은 아니겠지만 술월에 무토할 때는 오늘 3번 못했던 일주 중에 나머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루와 상강 있죠. 따뜻은 한루는 뭐예요? 차가운 이슬이라고 하는 뜻이고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어떻다? 차갑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이런 데는 느낌이 좀 소소돼서 겁나게 뜨거운 그런 느낌인데 술월, 한로, 차가운 이슬, 상강, 서리가 내린다. 이슬이 얼면 서리가 되겠죠. 기온은 점차 하강한다. 저온이면서 술월은 삭막한 토,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이니 건조하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특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토는 건토입니다. 마른 땅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하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술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술토는 따뜻한 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술토가 따뜻한 토이든 토가 아니든 간에 그러면 중요한 건 술월은 가을에 늦가을에 그쵸? 겨울로 접어드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술토가 따뜻할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후 자체는 차갑습니다. 엄청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진토는 차가운 토입니다. 차가운 토, 봄의 토가 따뜻한 온기가 있는 봄의 토가 차갑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진토하고 술토는 저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계절로는 가을이 되겠죠. 가을, 신유,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됩니다. 신유, 술월이 모두 가을인데 신월은 초추, 유월은 중추, 지금 술월은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유월은 금왕절이죠. 원래 신유술 서방은 금이 관장한다고 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이 금의 임간지, 유월은 금의 제왕지, 술월은 금은 사지면서 토가 등령해서 술월은 실질적으로는 뭐가 왕하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지장간,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 초기를 말하는 거고요. 초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달에 있던 기온이 전에서 남아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여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제 중기라고 하고요. 무토는 술월의 정기 또는 봉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술 중에 있는 지장한 신금 정화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나 또는 용신으로 지용할 때 신금 정화 무토는 모두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무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술월에 태어난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무토가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단 술월 자체가 토가 왕한 토왕절인데 그 토왕절에 일간이 무토이니 일간 자체도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해서 무토 자체가 굉장히 신왕사주가 되죠. 신왕사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의 특징 일간이 왕하면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왕토가 되기 때문에 자칫 울체가 돼서 막히고 땅이 다져져서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왕토를 갖다가 소토
무토소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목을 얻어서 왕한토의 기운을 갖다가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간목을 먼저 치용하게 되는데,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니죠. 목은 술월에 신월의 절지, 유월의 태지, 술월이면 양지가 되기 때문에 토는 왕하고 목은 왕합니다. 그래서 토가 원래는 토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겠으니 술월의 무토가 태어났을 때 딸랑 간목 하나 있으면 반드시 토다 목절이 돼서 간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가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뭘 대동해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을,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가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 재성으로서 칠사를 도와주어야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자약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성으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수 또한 술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해자수라든가 또는 신유금 등에 의해서 생을 받아야지만 개수도 능히 토를 갖다 윤토하고 간목을 생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간목과 개수를 얻은 연후에 마지막으로 병화라는 것을 얻어서 조후하게 되면 술월의 무토가 원활한 사주로 거듭나게 돼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주,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정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 먼저 간목을 쓰고요. 선, 갑, 그 다음에 후개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개, 그 다음에 선갑 후개가 된 연후에는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하면 조후까지 되게 되니 아주 원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안 연후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서 무토 술월에 태어났을 때 격국을 볼 때 일간은 양토가 되겠죠. 양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 양토, 이것도 양토가 됩니다. 일단 양대 양이 되는 것이, 근데 토가 토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대양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비견격이냐? 아니죠.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이렇게 무토가 4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무토가 진술, 충미, 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월령을 득해서 왕하니 이때는 걸록격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간이 월령을 득해서 왕하면 신왕사주가 된다. 그리고 일간이 왕한 무토는 울체되고 막히게 되니 간목으로서 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한 연후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를 보겠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간목의 본기는 인목의 본기는 간목이죠. 천간의 간목이 지지에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이렇게 토가 왕하게 되면 천간에 투출된 간목은 아닐지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는 간목은 얻었다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수를 얻어서 목을 좀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신일주가 되죠. 무신일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수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용신 또는 희신으로 쓸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투출한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도 투출하고 개수도 투출하게 되면 상상지명인데, 간목도 암장되어 있고 수도 암장되어 있으면 중격 또는 약간의 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도 좋은 것은 임수가 연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이 임수는 신의 뿌리를 충분히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경금이 자꾸 목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토라고는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드넓은 광야의 높은 산에 나무가 잘 조림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를 갖다가 토생금에서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무토는 목을 쓰는 것이 상격이고요. 금을 쓰는 것은 목을 쓰는 것보다는 좋지 못한다. 근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냥 식신생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인중병화로서 그냥 조후하는 이런 의미로밖에 쓸 수가 없다. 인중간목을 쓰려고 하면 자 뿌리든 신술의 뿌리를 둔 경금이 자꾸 목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잇목이 이렇게 지지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하고 신하고 이렇게 있으니 신자진 수국인데 진이 빠져서 신자수 반합이죠. 반합 수국이 됩니다.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임수까지 다시 또 투출하게 되면 술월의 무토가 화는 약하죠. 인중병화 딸랑 하나, 오중정화는 솔직한 말로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화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술월의 금수가 너무 왕해서 한습이 극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서 조후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임자시도 마찬가지이고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뭐 신자 합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수왕량하니 이 또한 화토운을 만나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목운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왜 원국에서 천간에 화라든가 지지에 화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면 목운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간목운이 왔다라고 하면 금은 수를 생할 것이고요. 수는 목을 들어오면 수생목해서 간목 자체가 너무 왕해지면 그 간목이 하는 일은 일간을 극하게 되니 원국에 화가 부족할 때는 목운이 결코 일간 무토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못한 것이라 제가 화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더욱 안 좋겠죠. 그래서 남자를 태어났을 때 금수운이죠. 그 다음에 목운입니다. 화운이 저 뒤에가 있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의 금운이죠. 대운은 천간보다는 지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초년운은 좋다고 볼 수는 어렵겠고 이렇게 30년, 이렇게 한 40년 정도 화토운을 만나게 되니 이때는 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목운 왔을 때 말년운은 썩 좋다고 보기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임자 개는 택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저한테 강의 들어서 아시고 이거 인신충 되면 결코 좋지 못하고요. 또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 무토를 갖다 소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인신충 되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공부하는 데서 인신충은 어떤 작용을 할까 이렇게 호기심에 공부하는 건 좋지만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이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술월에 무토가 진토까지 있어서 좀 일간이 너무 왕할 것 같긴 하지만 진토는 결국은 금을 생하고 또 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술토에 비해서 진토는 무토가 통건하기에는 물론 토이기 때문에 통건하겠지만 튼튼하게 그래도 이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다 보고요.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우도 할 수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목운이 와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목운이 왔을 때 목생화 화생토에서 일간을 목이 공격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장애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자시라든가 개해시 같은 경우 천간에 목이 화가 없을 때 목운이 왔을 때는 일간 무토가 간목에 피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명예손상을 입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수 지지 육합사신 합수가 되는 것이니 화이긴 하지만 뭐예요? 다 내막을 봐서는 금수가 왕해진다. 어떤 사신형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신합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은 금의 임간지고 사는 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금수가 모두 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에 화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신합으로 인해서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도 정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땐 사신합보다는
정사시보다는 병진시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다시 투출해서 일간 무토는 굉장히 왕하고 오화까지 와서 오화는 무토 입장에서 뭐죠? 양인이 되죠. 이거 인호술 화구 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지만 중간에 역신이 있으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사화라든가 인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화국으로 인호술 화국을 완전히 짜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금이라든가 특히 수 같은 게 있으면은 인호술 화국을 완전하게 합력이 이루어질 정도 짜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핵심은 뭐냐? 무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핵심은 경금 임수가 핵심이 되는데 그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단 세운이라든가 대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갑인대운이었을 때 이렇게 이때 인신충 되는 것은 좋지 못한 환경이 되겠죠. 말년에 이민대운에도 인신충이 이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년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초년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화운 갔을 때 물론 신금, 경금, 임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무토가 너무 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정사시에 비하면 무오시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자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금이 너무 태왕하죠. 원래 술월 자체가 신유술 금왕 절인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유가 빠졌다 보니 이 준방화 평립되고요. 경금 2개 이렇게 천간에 있으면 이거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이 너무 왕해서 수월의 무토가 이거 설기가 좀 심해서 임수를 생각하는 정도가 되는 요 같은 경우에도 화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고 화생토해서 그 다음에 화가 금을 좀 억제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금이 왕해서 일간이 오히려 그나마 술월의 무토라고 해서 이거 좀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술월이 아니었으면 이거 극신 약한 사주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